안녕하십니까, 박건배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가지고 유도 전동기의 속도 제어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극수 변환을 통해서 이제 속도 제어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자, 이번 시간에는 전압, 그다음 저항, 그다음 주파수를 가지고 이제 속도 제어하는 방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으로 들어가 봅니다. 자, 전압, 저항, 주파수를 통해서 속도 제어를 한다. 자, 앞에서 우리가 토크 곡선까지 우리 그려가면서 우리가 다 살펴봤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가볍게 복습한다고 생각하고 들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전압을 통해서도 속도 제어를 할 수가 있다. 즉, 전압을 바꾸면 여기서 말하는 전압은 고정자 전압입니다. 입력 전압이죠. 전동기의 전원 전압이죠. 그 전압을 바꾸게 되면 우리가 앞에서 다 다뤘던 부분이죠. 토크는 전압의 자승에 비례한다는 이 특성을 이용해서 우리가 토크를 갖다 제어할 수 있다는 거죠. 토크를 제어한다는 것은 이와 같이 토크가 제어가 된다는 것은 우리가 보면 이제 토크 곡선의 모양이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되면 당연히 이제 이와 같이 운전점이 변화하게 되죠. 그죠? 이제 부하를 바꿀 수는 없는 거니까 부하는 그대로 둔 상태에서 우리가 토크를 갖다가 바꿔주면 그에 해당하는 이제 그 운전점이 이제 바뀌게 된다는 얘기죠. 바뀌게 되는 그 지점에 이제 그 슬립에 해당하는 속도로 이제 속도는 이제 바뀌게 되죠. 그래서 결국 토크를 제어함으로써 속도를 제어하는 그런 방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토크를 제어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고정자 전압을 바꿔주면 이 토크가 제어가 된다는 얘기죠. 그걸 통해서 속도 제어하는 방법이 이제 고정자 전압 제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방법은 얼른 보시면 알듯이 전압을 바꾸면 당연히 이렇게 떨어지겠죠. 떨어져서 이제 이게 더 저속으로 되겠죠. 전압을 더 떨어뜨리면 떨어질수록 이제 더 저속으로 이제 속도 제어가 되겠죠. 이제 그러면서도 이 속도 제어 범위를 바라보면 여기가 이제 동기 속도 지점이니까 거기로부터 속도 제어 범위가 그렇게 넓어지기가 참 곤란한 방법이다. 여러분이 보실 때 아마 그런 모습이 이제 보여질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걸 갖다 뭐라 그러냐, 속도 제어 범위가 좁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른 방법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속도 제어 범위가 좁다라는 거죠. 지난 시간에 이제 폴 체인징 같은 경우는 다각도로 속도 제어를 하기는 어렵지만 딱 이제 절반 2분의 1이라든지 큰 폭으로 이제 속도를 바꿀 수 있는 부분이 있었죠. 그거에 비해서 이제 속도 제어 범위는 상당히 좁은 거죠. 뒤에 이제 소개할 주파수 제어에 비해서도 상당히 속도 제어 범위가 좁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문제는 이제 이거죠. 속도 제어 범위가 좁기 때문에 절대 이제 속도 제어 측면에서 좋은 건 아닌데, 거기다가 또 추가적인 단점이 뭐냐면, 속도 제어가 이제 저속 구간으로 더 가면 갈수록, 저속으로 가면 갈수록 슬립이 증가해요. 자, 이쪽이 슬립이 1이고 이쪽이 슬립이 0이죠. 이게 동기 속도점이니까. 이쪽으로 가면 저속이 되고 이제 슬립은 이제 증가하는 상태가 되죠. 그때는 이제 효율이 많이 떨어지는 단점이 있다. 그러니까 속도 제어가 될수록 저속으로 가면 갈수록 손실이 커진다. 그런 단점을 가지게 된다는 이야기죠. 자, 우리가 복습 차원에서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보면 이 운전점이, 여기는 운전점이죠. 운전점이 동기 속도 근처에 있으면 좋은 점이 세 가지가 있다고 그러죠. 첫 번째가 뭐였죠? 운전 전류가 작다. 운전 전류가 작다. 자, 이 두 번째, 역률이 좋아진다. 역률이 좋다. 자, 세 번째가 뭐죠? 여기서 말하고 있는 효율이죠. 효율이 좋다죠. 이 세 가지 측면이 있었죠. 자, 역률은 동기 속도가 됐을 때는 정확하게 얼마가 됐습니까? 1이 됐죠. 1. 그 전동기 때문에 우리가 역률 0.9 이상을 맞춰주기 위해서 우리가 전력용 콘덴서를 추가적으로 달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운전점이 동기 속도에 가까울수록 그럴 필요도 없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자, 어쨌든 역률이 좋고 특별히 이제 효율은 이제 두 개 다 돈 문제죠. 돈 문제인데 효율이 좋아져서 효율은 어떻게 썼죠? 효율은 1- 슬립 이렇게 썼습니다. 1- 슬립. 그러니까 슬립이 이제 0에 가까울수록, 여기가 0에 가깝다는 것은 속도가 이제 동기 속도에 가까울수록 이제 빠를수록 효율이 좋아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거꾸로 이제 저속으로 갈수록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어떻게 돼요?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동기 속도로부터 멀어지니까 슬립은
커지는 거죠. 그래서 효율이 나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속으로 가면 갈수록 효율이 나빠지는 그런 문제도 안고 있다. 속도 제어 측면에서는 절대 좋은 것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제 그런데 이제 회로 구성이 간단해서 이제 소형의 이제 팬이나 펌프 등에 이제 많이 적용했다고 합니다. 자, 이런 정도입니다. 이 고정자 전압 제어 방법은 농용 유도 전동기에서 사용하는 방법이죠. 근데 이제 이 경우라도 우리가 앞에 이제 예제에서 다뤄보고 왔는데 A, B, C, D형 중에서 이제 이 D형인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다른 클래스 주로 이제 B형을 갖다 많이 쓴다고 예제 다룰 때 좀 이야기를 했어요. A나 B형이겠죠. 그 중에서 이제 D 클래스인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는 비교적 속도 제어 범위가 이제 넓게 좀 제어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이 부분은 좀 참고적으로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떤 것이냐면 한번 그림으로 토크 곡선으로 한번 알아보면 이렇습니다. A나 B형은 우리가 잘 아는 스타일이니까 앞에 그림을 생각해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 여기가 이제 1PU일 때, 전압이 1PU일 때요. 전압이 1PU일 때고, 그 다음, 전압을 낮추죠. 전압을 낮추면 이제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토크곡선이 이런 식으로 바뀌죠. 자, 팬 부하 같은 경우는 요런 특성이 있어요. 그러면은 부하 특성 곡선이 이런 식으로 돼. 그러면 이게 이 속도나 뭐 거기죠. 속도 제어 범위가 이제 좁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제 D형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D형 같은 경우는 이제 토크 곡선의 모양이 좀 다르죠. 자, 예를 들어서 요런 식으로 되고, 그 다음에 만약에 전압을 낮추면 요런 식으로 떨어진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같은 팬 부하라도 보면은 조금 더 제어 범위가 좀 더 넓어지는, 조금 더 확대되는 그런 모습은 좀 보여주고 있죠.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이야기 아니에요. D형인 경우는 이제 고정자 전압으로 제어를 하더라도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제어 범위를 속도 제어 범위를 좀 더 넓어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건 앞에서 이제 회전자의 모양에 따라서 어떻게 이제 구분이 되는지 앞에 예제를 한번 다뤄봤습니다. 자, 23강에 있는 내용이 되겠고요. 자, 23강에 이제 이런 내용이 있죠.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이 이제 참조하려면 23강에 다시 한번 들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농용 회전자의 모양에 따라 가지고 A, B, C, D 등급으로 나눠놨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가장 이제 많이 쓰는 일반적인 디자인은 이제 B형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건 약간 특수한 형태죠. 이제 스몰 바, 작은 바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그게 이제 서피스 근처에 있는 그런 형태, 클래스 D, D급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형태에서는 비교적 이제 전압 제어를 쓰더라도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속도 제어 범위가 좀 더 넓어지는 그런 특징을 갖는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참조하시에요. 자, 그러면 이제 고정자 전압 제어하는 이제 방법들이 좀 있을 텐데, 뭐 아직 가장 간단하게는 그 단권 변압기를 이용해 가지고 입력 측에 이제 그 우리 앞에서 보면 기동 부상기 이렇게 설치한 것처럼 탭을 막 조정해 가지고 전압을 바꾸는 그런 방법들이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솔리드 스테이트 볼테지 컨트롤러, 전압 제어기를 쓰는 거죠. 전압 제어기를 쓰는데 이제 반도체 소자, 즉 여기서 사이리스트 소자를 갖다 써가지고 우리 앞에 우리가 전압 제어해갖고 기동하는 것 좀 보였죠. 이제 그런 방식이죠. 그래서 전압을 갖다가 이제 사이리스터의 점호각 제어를 통해가지고 이렇게 점호각 제어를 통해가지고 RMS 밸류를 이제 조정을 하는 거죠. 전압의 RMS 밸류를 조정해서 그 전압의 크기를 조정해서 이제 속도 제어하는 방법, 이제 여기서 쓴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기동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고, 이제 기동일 때 이제 요 소자를 쓴 게 이제 소프트 스타터였죠. 기동 토크를 갖다가 부드럽게 증가시켜서 이제 얻는 이득이 있으니까 이제 그때 이제 전압을 갖다가 이제 바꾸는 목적으로 쓰는 거고, 이제 여기서는 속도 제한을 목적으로 이제 사용하는 것입니다. 자, 얼마든지 적용할 수가 있죠. 또는요, 인버터가 있으면 우리는 인버터는 뭐 전압의 크기도 제어할 수가 있고 주파수도 제어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압 제어하는 부분은 인버터를 통해서도 충분히 제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인버터를 통해서 그 모터를 제어한다 그러면 상당히 편리한 부분이 많아지게 되죠. 전압 제어에도 쓸 수가 있고 이제 주파수 제어에도 사용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또한 이제 뒤에 나올 벡터 제어에까지 이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뭐냐면 솔리드 스테이트 볼테지 컨트롤러, 그러니까 즉 이제 그 사이리스터 소자를 가지고 저연압 제어하는 회로의 이제 구성입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회전자의 저항을 가지고 이제 속도를 제어하는 방법이죠. 앞에서 우리가 이 부분도 이제 다루었던 부분입니다. 앞에서 이제 다 다루었던 내용인데, 이런 거였죠. 저항을 갖다가, 회전자의 저항을 갖다가 우리가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킬 수 있다 그러면은, 여기, 피크가 되는, 여기, 최대가 되는 요 슬립의 위치를, 좌우로 왔다 갔다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렇게 하면서도, 여기 최대 피크, 최대 토크 크기는 일정하게 항상 유지가 되더라 라고 하는 앞에 이제 배웠던 이제 이론적인 지식들을 이제 이용해서 토크를 갖다 제어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좋았던 것은 여기가 이제 저항이 이제 들어가더라도 이제 여기 최대 피크가 변하지 않으니까 안정적인 제어를 좀 해낼 수 있는 그런 장점은 좀 있었죠.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요렇게 저항을 갖다 투입하면 투입할수록 이제 최대 토크가 되는 이 슬립은 결국엔 2차 측, 즉 회전자 측의 저항과 결국 비례하는 결과가 나오죠. 그래서 저항을 갖다가 외부 저항을 써가지고 더 이 값을 증가시킬 수 있다면 최대 토크가 되는 이 슬립을 갖다가 여기가 이제 1이고 여기가 0이니까 1이 가면 이제 슬립은 이제 증가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쪽으로 간다는 거죠. 이쪽으로. 그렇게 되면 토크 곡선이 이제 바뀌었으니까 토크가 제어가 됐으니까 저 운전점들이 이제 요와 같이 이제 바뀌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이제 바뀌게 되니까 결국 이것도 이제 속도 제어 방법이다라고 봅니다. 물론 이 저항 제어는 농형 유도 전동기에서는 사용할 수가 없고 권선형 유도 전동기에서만 사용할 수 있죠. 이렇게 외부 저항을 슬림링이나 브러쉬를 통해 가지고 슬림과 브러쉬를 통해 가지고 직접 각상의 이제 회전자 저항을 갖다가 이제 컨트롤을 하는 것이죠. 자, 이런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기동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운전 중에 속도 제어도 이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대 토크, 요 외부 저항을 써가지고 외부 저항을 잘 조정해가지고 요 최대 토크가 기동 시에 걸릴 수 있도록 우리가 제어할 수도 있다겠죠. 그 값도 우리가 계산하는 방법도 앞에서 좀 해봤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뭐 권선형 유도 전동기는 이제 기동할 때 이제 최대 토크를 갖다가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기기에 적합하다 뭐 그런 이야기도 좀 했었죠. 자, 어쨌든 자, 이 저항을 통해서 속도 제어하는 방법은 특히 이 저항이 직렬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저항이 회전자 권선의 저항과 바로 직렬로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등가위를 갖다가 그려보면 X2가 있고요. 이게 직렬로 들어가죠. 그러니까 이게 더 추가될수록 당연히 여기에서 손실은 증가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심각한 효율 저하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이제 전압 제어보다도 심각하게 손실이 크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이게 저항을 사용해가지고 기동을 하거나 아니면 속도 제어를 하더라도 이걸 갖다가 장시간 운전할 목적으로 사용하진 않아요. 잠깐 쓸 목적으로만 쓴다. 안 그러면 손실이 너무 커서 비효율적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저항을 설계할 때 그렇게 큰 저항으로 설계하지 않거든요. 열 용량이 그렇게 큰 저항을 설계하지 않기 때문에 뭐 손실 문제가 아니라도 저항이 탑니다. 잘못하면 너무 오랜 시간 운전하게 되면 열받아 가지고요.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걸 좀 아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저항 제어를 통해서 속도 제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내용이 바로 회전자 저항 제어에 의한 속도 제어입니다. 우리가 회전자 저항 제어에 의한 속도 제어는 우리가 비례치 원리 해가지고 이제 다 앞에서 다뤘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뭐 그 값을 갖다가 요걸 통해서 직접 계산할 수가 있다 그랬죠. 그래서 저항을 갖다가 요점에서 지금 현재 뭐 요점에서 운전을 하고 있다 그러면은 그때 이 R2가 요거였다 그러면 저항을 갖다 키워가는 거죠. 거기서도 2배 키워가면 슬립도 그거에 비례해 가지고 이렇게 증가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 비를 갖다 그대로 계속 유지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유지해서 여기가 2배가 되면 여기도 2배가 되고, 여기가 3배가 되면 3배가 되고, 이런 식으로 3배가 되면 여기도 3배가 되고, 그래서 그거에 해당하는 속도로 이제 제어가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그리고 뭐 앞에서 예제들 통해 가지고 계산하는 방법, 이 저항을 갖다 얼마를 넣으면 되겠냐, 뭐 이렇게 계산하는 방법도 해봤죠. 같이 참조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주파수 제어를 통한 속도 제어 방법이죠. 이제 어떻게 보면 유도 전동기를 속도 제어를 갖다 가장 간편하게, 가장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즉 이제 회전작의 속도를 갖다가 조정하면 결국 회전작의 속도에 맞춰서 이제 그 회전자가 돌아가게 돼 있으니까, 결국 회전자가 돌아가는 속도, 즉 그 회전 속도를 조정하는 거죠. 그때 회전작의 속도는 결국 동기 속도로 돌아가죠. 그 동기 속도로 돌아가죠. 그래서 뭐냐면 이 전원의 주파수를 제어를 해버리면, 그거에 따라서 고정자의 회전자기는 동기 속도 자체가 바뀌는 거죠. 이 주파수에 맞춰가지고 이제 속도 자체가 바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그 영향으로 이제 회전자가 돌아가는 속도가 바뀐다. 이제 이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편한 속도 제어 방법이죠. 이것이 가장 유도 전동기 입장에서 가장 속도 제어 방법이죠. 뭐 급수를 바꾸느니, 뭐 전압을 제어하느니, 그 다음에 뭐냐면 저항을 넣어서 어떻게 한다느니, 뭐 그런 방법보다는 이 방법이 가장 손쉬운 방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주파수를 바꾸기 위해서 이제 도입한 이제 장치가 뭐냐면 이제 인버터란 장치죠. 자, 인버터란 장치는 우리 26강의 인버터 기동편에서 자세하게 제가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로 여기에서 인버터 회로부에서 이제 어떤 방식을 쓰느냐에 따라서 여기서 이제 주파수만 제어하기도 하고, 아니면 전압과 주파수를 다 제어하기도 하고, 나눠서 하기도 합니다. 여기서는 크기를 제어하고, 여기서는 주파수만 제어하기도 하고, 어쨌든 결과론적으로 뭐예요? 인버터를 사용하게 되면 주파수와 전압을 제어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방식에 따라서 뭐냐, PAM 방식도 있고 PWM 방식도 있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PWM의 원리는 앞에 26강에서 설명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참조적으로 자료만 남기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그 기본 주파수 이내에서는 우리가 이제 단순한 주파수 제어를 하지 않고, 왜냐하면 플럭스가 변화가 생기죠. 이제 플럭스가 변화가 생기면 토크의 변화가 생기기 때문에, 여기서는 토크는 일정하게 유지한 상태에서 속도만 이제 바꾸는 걸 갖다 이제 목적으로 하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토크 일정 제어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전압과 주파수를 갖다가 동시에 비례 제어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주파수가 커질 때 이제 전압도 같이 비례해서 증가하거나 같이 비례해서 감소시킬 때 똑같이 감소시켜주는 그런 제어를 한다는 것이죠. 물론 이제 기준 주파수 아래에서, 뭐 예를 들어서 우리 기준 주파수가 60Hz라면 60Hz 아래의 주파수에 해당하는 속도로 제어할 때는 우리가 VF 일정 제어를 한다는 것이죠. 앞에 인버터 기동에서 다 설명되었던 내용이죠. 그래서 요 운전 영역을 갖다 뭐라고 하냐면 일정 토크 운전 영역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었죠. 근데 관계식을 보면 이 P는 토크의 오메가 되죠. 회전 속도가 되니까, 이게 속도가 이제 만약 증가가 되면 토크가 이제 파워는 이제 증가하는 것이 되고, 만약에 떨어지게 되면 이 토크는 이제 일정하게 우리가 제어를 하니까 파워는 이렇게 감소하는 그런 특성이죠. 여기다 파워 곡선을 갖다 실어보면 이와 같은 모양이 되겠죠. 이렇게. 그러니까 속도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이제 일정 토크 운전할 때는, 요 운전할 때는 파워는 점점 증가한다. 자, 그리고 이제 기준 주파수보다 이제 속도를 갖다 이제 증가시키는 경우에서는, 증가시키려면 여기가 이제 주파수를 갖다 올려야 되죠. 주파수를 올려야 되면 전압도 올려야 되는데, 이제 이때 이제 전압은 이제 전격 전압까지 이제 올라온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격 전압보다 이제 증가시킬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그렇게 가져가지 않는다. 즉 과전압의 문제, 저렴 문제,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우리가 기준 전압, 이게 전격 전압 이상에서는 전압을 더 이상 끌어올리지 않고, 이제 얘를 갖다가 전격 전압 이상에서는 이 전압을 갖다가 더 주파수에 비례해서 올리지 않고 이걸 갖다 일정하게 잡아둡니다. 그렇게 되게 되면은 얘는 갖다 일정해지고 주파수만 올라가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제 여기가 이제 자석텀이 되죠. 자석텀인데 이 자석이 이제 감소하게 되죠. 감소하게 되면 결국 이게 이제 토크하고 비례하게 되는데, 토크가 이제 떨어지는 그런 운전이 되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기준 주파수보다, 즉 기준 속도보다 올라가는 운전, 기준 주파수보다 올릴 때는 속도는 이제 올라가지만 이제 토크는 이렇게 감소하는 운전이다. 그래서 이제 이때는 어떤 운전을 하냐면 파워를 일정하게 하는 운전, 일정 출력 운전 영역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속이 작아져서 약계자 운전 영역이다 이렇게 불리기도 합니다. 여기는 이제 그 계좌 입장에서는 일정한 그 자속 운전이죠. 자, 그래서 이제 요렇게 토크는 감소하게 되고 토크는 이렇게 반비례해서 감소하게 되고 여기는 이제 파워 입장에서는 여기 일정한 파워를 이렇게 쭉 내리죠. 이게 이 파워 곡선이 이렇게 되죠. 파워 곡선. 파워 곡선은 여기는 주파수의 속도에 비례하게 되고 주파수에 비례하게 되고 여기는 일정하게 되고 결국 여기는 토크가 감소되는 그런 운전하죠. 그렇더라도 속도 제어는 다 이루어집니다. 이와 같이 이제 운전하는 것을 이제 주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전 영역에 대해서 VF 제어를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기준 주파수보다 높은 영역에서는 우리가 일정 출력 제어 운전하고 이쪽으로는 상대적으로 그렇다면 어떻게 해요? 제어 범위가 넓어질 수는 없죠. 확대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저속으로 가는데 이게 기준 주파수보다 저속으로 갈 때는 상대적으로 우리가 안정적인 그 속도 제어가 가능한데 이제 그것보다 속도를 높일 때는 상당히 좀 제한적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너무 낮은 영역에서는 너무 이제 저속에서는 너무 주파수가 낮은 영역, 즉 저속에서는 또 그 계좌 자속이 또 떨어진다겠죠. 자속이 또 약간 감소하는 그런 영역이 생긴다고 했죠. 그것도 이제 앞에 설명드렸는데, 그걸 위해서, 그걸 만회하기 위해서 이제 볼테이지 부스트를 사용한다. 전압을 살짝 더 증가시켜주는 부분이 이제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토크를 좀 만회시켜주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앞에서 같이 했기 때문에 복습한다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어하는 것이 앞에서 봤던 전압 제어라든지, 그 다음에 저항을 통해서 제어하는 그런 방식에 비해서는 훨씬 좋은 방법이 되죠. 또한 이 주파수 제어를 통해서 속도 제어를 하게 되면 모든 그 운전점들이 동기속도 자체가 같이 이동을 하기 때문에 주파수 제어를 하면 동기속도가 자체가 바뀌죠. 앞에서 봤던 전압이나 앞에서 봤던 이렇게 저항을 사용하거나 아니면 이 전압을 사용한 경우는 이 동기속도는 바뀌지 않죠. 여기다 못을 박아놓은 것처럼 이게 딱 토크곡선이 작성되어 있죠. 그죠? 이제 그런데 주파수를 바꾸게 되면 이 토크의 이 동기속도점 자체가 이쪽으로 이제 밀리게 되죠. 이동하게 되죠. 그래서 항상 운전점이 이렇게 멀어지는 게 속도 제어될수록 멀어지는 게 아니라 주파수를 통해 가지고 속도 제어를 하게 되면 이렇게 항상 이 운전점이 항상 동기속도 근처에 이렇게 찍히게 된다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아까 그 전압 제어나 저항 제어에서 나타났던 효율 저하의 문제는 여기서는 심각하게 나타나지 않는다. 오히려 속도가 줄었기 때문에 나타나는 그 효율 증가분이 있거든요. 이제 그걸 갖다가 이제 누리는 이제 제어가 바로 이제 주파수 제어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래서 이제 주파수 제어는 단순히 이제 주파수만 가지고 제어를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전압과 같이 참조해서 이제 우리가 제어를 한다고 해서 이제 우리가 일본식 용어이긴 합니다. 이게 이제 VVVF 제어다, 베리어블 볼테이지, 베리어블 프리퀀시 제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앞에 있는 속도 제어 방법들과 이제 비교적 이제 뭐냐면 속도 제어 범위가 이제 많이 넓어졌죠. 자, 그런 장점이 있고요. 이제 저속에서도 이제 고효율 운전이 이제 가능하다는 것이죠. 자, 항상 운전점이 동기속도점에 이제 찍히기 때문에 동기속도점하고 바로 가까운 데서 운전할 수 있기 때문에 효율이 그렇게 나빠지지 않는다. 효율이 나빠진 특성은 나타나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고효율 운전이 가능하다는 이야기고, 저희가 이제 인버터 제어를 통해 가지고 에너지 절감이라는 강의도 제가 앞에서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좀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이승 절감 토크 부하에 대해서는 특히 이제 유체를 옮기는 거죠. 기체를 이송한다든지, 그 다음에 공기를 갖다 급기, 배기, 환기, 이런 용도에 쓰는 어떤 팬들, 블로워, 그 다음에 물을 이송시키나 기름, 이런 것들을 갖다가 운송시키는 펌프 장치들, 즉, 유체를 갖다가 이동시키는 거죠. 자, 그런 부하들은 바로 이제 이승 저감 토크 특성 부하들입니다. 이런 특성 부하들은 특별히 뭐냐면, 에너지 절감 효과가 혁신적으로 나타나더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앞에서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하에 또 주파수 제어, 속도 제어를 사용하게 되면 큰 효과를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시간에는 유도 전동기 속도 제어 방법 중에서 고정자 전압을 제어하는 방법, 그 다음에 회전자 저항을 제어하는 방법, 그 다음에 주파수, 즉 이제 주파수를 제어하려면 이제 인버터를 사용해야 되겠죠. 이제 주파수 제어를 통해서 속도 제어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